조합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980년 5월에 광주 사태를 현장에서 취재한 게 계기가 돼가지고 광주 사태에 대한 루머가 확산될 때마다 그것을 취재를 해서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일을 해왔습니다. 한 번도 제가 판단한 것이 그릇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무슨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판단하면은 사실이냐 아니냐 여부는 쉽게 가릴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 이게 안 통하느냐 하면은 마음에 좀 원한을 품는다든지 누구한테 감정을 가지고 어떤 사안을 대하면은 보통 사람 판단이 틀리게 됩니다. 이 전화 왔다. 안 되겠다. 조합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밤 9시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1980년 5월에 광주 사태를 현장에서 취재한 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을 바로잡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980년대에는 전두환 정권 시절에 언론 자유가 제약되다가 보니까 광주 사태 사망자가 정부에서 발표한 200여 명보다 훨씬 많다, 2,000명이다 하는 소리 돌았습니다. 월간조선에 그때 제가 있었는데, 그때 월간조선에 광주 사태를 취재한 기자가 3사람이 있어가지고 좌담회를 통해서 절대로 2,000명이 될 수 없다. 정부 발표와 틀리더라도 몇십 명 수준이지 2,000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월간조선에 기사를 썼는데, 이게 광주에서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뒤에 1988년 국회 청문회에서 광주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때 실체적 진실이 많이 드러났는데 거기서도 원래 계엄사가 발표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당시에는 민주화된 이후니까 국회의원들이 아주 집요하게 군인들을 불러놓고 따졌지만은 결국 발포 명령자는 없었다. 자위적 그리고 즉각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발포가 일어난 것이지, 누가 지시를 해가지고 일제 사격하는 식의 발포 명령은 없었다 하는 것이 그때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헬기 사격 없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는데, 또 95년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게 또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또 광주 사태 취재 수사가 또다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도 중요한 쟁점은 발포 명령 없었다. 현장에서 시민 쪽에서 트럭 버스가 돌진하니까 살기 위해서 사격한 것이 발포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되었고 헬기 사격 없다고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북한군 600명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잠잠한가 했더니 또 한 몇 년 전부터는 북한군 600명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또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물론 국방부에서도 해명을 하고 당시에 합참의장이었던 유병현 장군도 아주 설득력 있게 해명을 하고 했지만 아직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광주 사태를 취재한 기자 중에서는 북한군이 600명이 들어왔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정권이 바뀌니까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사태를 또 재조사하게 했습니다. 이게 재조사가 한 6번째 됩니다. 6번째. 그런데 지난 2월에 국방부의 재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동안 다 부인되었던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다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국방부 재조사위원회가.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거기에 이의를 걸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해서 그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야 마땅한데, 그 읽어보면 도저히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국가적 진실로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진실이 국가기관이 한 거니까요. 또 국방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니까 대한민국 국군이 비무장한 시민들에게 무차별로 기총 사격을 한다. 헬기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양민학살이라는 말까지 지금 그 재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국군이 비무장한 시위대를 향해서 헬기로 기총 사격을 했다고 하면은 이 대한민국 국군은 완전히 이거 나치 군대처럼 학살 집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언론이 이건 무리다 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광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언론 자유가 상당히 제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의무이기도 하고 광주에서 또 이 부분에 관련하는 제가 지금까지 취재를 하면서 사실관계에서 틀린 게 없으니까 한번 알아보기로 했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결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더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했다 해가지고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지금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민사소송도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지금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출발을 했느냐 하면은 전일빌딩에 150개 이상의 총탄 흔적이 있다 하는 것이 보도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을 했더니 헬기가 호버링 상태는 헬기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정지된 상태에서 사격한 상황으로 추정이 된다 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가 되고, 단원을 보니까 M16 소총 아니면은 M60 기관총의 단헌으로 보인다 는 것이 현재 언론에서 보도가 됐어요. 2017년 5월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5.18 기념식에서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노력하고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바로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또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제 국가적 조사가 한 6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5번의 조사를 거쳐서 광주 사태만큼은 사실관계에 관한 한 밝혀질 대로 다 밝혀졌습니다. 수만 페이지 이상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통해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결론이 확실하게 났는데 또 이 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자, 2017년 9월 출범한 5.18 이 특조위라고 부르겠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인데 5.18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5.18 특조위. 특조위는 5개월 동안 조사를 한 다음에 지난 2월에 5.18 기간 광주 지역에서 공지협동작전의 일환으로 헬기 사격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계엄군은 5월 21일 헬기를 이용하여 일반 시민에게 위협 사격을 하였고, 무장을 아니하고 시위를 하는 시민들에 대하여 직접 사격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5.21 헬기 사격은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으로서 계엄군 진압작전의 야만성과 잔악성 그리고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또한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실시되었던 지상군의 사격과는 달리 헬기 사격은 사전 계획적 공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
대량 살상 능력을 갖춘 무장 헬기까지 동원하여 사격을 하고 시민을 살상하는 행위는 집단 살해 내지 양민 학살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여러분 이거 읽어보면은 어디 저 나치가 유대인 학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드러난 용어를 한번 보십시오. 야만성, 잔학성, 대량 살상, 집단 살해, 양민 학살 들어서 끔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에 갔다 온 분 아니면은 이 무기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 헬리콥터에 장착하고 있는 게 발칸포 또는 M60 기관총입니다. M60 기관총은 분당 한 600발 나갑니다. 발칸포는 그래 대포입니다. 속사포죠. 이게 분당 한 2000발이 나갑니다. 밀집된 시민들을 향해서 M60 기관총이나 발칸포를 쏘았다면 그 몇 사람이 죽겠습니까? 수십 명이 아니죠. 수백 명 단위로 죽고 시체가 날아가고 산산조각이 됩니다. 그리고 길이 파이고 건물에 맞으면 건물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광주 사태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어디 저 사람이 안 보는 데서 이루어진 것 같이 생각되는데 광주라는 그렇게 넓지 않는 금남로를 주변에서 중인환실이야. 또 수백 명의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어떻게 이런 기총소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논리를 제가 보고서를 보고 계엄군 지휘부가 문서로 헬기 사격 실시를 지시했고 이를 하달받은 현장 지휘관들의 헬기 조종사들에 대한 구두 명령이 있었다. 명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헬기가 무장한 상태로 작전 활동을 했다. 특조위 면담 조사에서 5명의 헬기 조종사들이 무장 헬기의 출동 사실을 시인했다. 헬기 조종사들이 무장하고 헬기가 출동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겁니다. 당시 사실상 발포를 허용하는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으며 자율권 발동 명령이 하달된 상태였다. 평시보다 엄중한 군법이 적용되는 비상계엄하에서 헬기 사격 명령을 받은 헬기 조종사들이 헬기 사격 명령을 무시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헬기 사격이 존재했다는 뚜렷한 증거다. 여러분 이 논리가 이해가 갑니까? 사격 명령이 있었다. 그런데 출동한 조종사들은 우린 사격 명령 받았지만은 현장에 가보니까 사격할 수 없어가지고 쏜 적은 없다. 명령은 있었다. 그러나 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믿을 수 없느냐? 당신은 계엄령이기 때문에 그런 항명이 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명령이 있었으니까 사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수십 명, 수백 명의 죽고 다친 사람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치료한 의사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수천 발의 또는 수만 발의 발칸포탄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뭐 전일 빌딩 벽에 붙어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발칸포가 쏘면요 그냥 보도블록 깊이 파여져 가지고 날아갑니다. 집은 무너지고 사람은 시신을 찾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수백 발을 쐈으면 그 도시에다가 쏜 건데 그 발칸포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백 발의 탄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하나도 없는데 명령이 있었으므로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명령은 있었어요. 그러나 조종사들이 가보니까 이건 도저히 쏠 상황이 아니다 해서 명령을 듣지 않았고 명령을 듣지 않고 이건 쏘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상관들이 보고를 했더니 상관들이 납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야 빨리 쏴 안 쏘고 오기만 하면 군법회의에 넘겨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납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쏘았다는 결론을 내렸으니까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 않았습니까? 땅은 젖지 않았지만 구름이 끼었기 때문에 비가 왔을 것이다. 이렇게 우기는 거하고 같지 않습니까? 비가 왔으면 땅이 젖어야 확실히 비가 온 건데 땅 젖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구름이 끼었으니까 비가 왔을 것이다라고 우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이런 논리적 비약을 해가지고 우리 국군을 양민 학살범으로 공중에서 비무장한 시민들을 향해서 발칸포와 M60 기관총을 쏘는 이런 집단으로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이 발표문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조사 5.18 특조위 제조사 발표. 5월 22일 103 항공대장 등 조종사 4명은 AH-완제의 코브라 헬기 2대에 발칸포 500발씩을 싣고 광주에 출동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24단 충정작전 상보 첨부 자료에 의하면 103 항공대는 5월 23일 정교사에서 발칸포 1500발을 수령했다. 따라서 코브라 헬기에서 발칸포를 사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니 이 조종사들 이야기합니다. 물론 무기를 가지고 탄약을 가지고 탄화를 가지고 출동했다. 그러 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장하고 출동했으니까 쏘았을 것이다.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군대에서 초소에서 GOP 같은 데서 다 무장하고 보초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무장하고 보초를 썼으니까 쏘았을 것이다. 아니 무장하고 있는 거하고 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쏘려면 방아쇠를 당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약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게 국가문서에 있다는 것은 이런 걸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 국군을 학살 집단, 양민 학살 집단으로 지금 했으니까 도저히 저는 지금 제가 21세기에 살고 있는지 저 중세 어디 마녀사냥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구절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5월 24일 이 특조위 보고서입니다. 즉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보고서예요. 11 공수여단장은 103 항공대 대장에게 무전으로 11 공수여단 병력을 공격하는 시민군에게 무차별 사격을 하라고 명령을 하였다. 103 항공대장이 코브라 헬기로 현장에 출동해 보니 공수여단을 공격한 무리는 시민군이 아니라 보병학교 교도대로 확인되었다. 11 공수여단장은 믿지 않고 재차 사격을 지시하였다. 103 항공대장은 사격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헬기 사격 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고 실제 그 목적으로 출동하였으며 출동 당시 공격한 무리가 교도대 병력이 아니라 시민군이었다면 시민군을 향해 발포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명령을 받은 헬기 조종사들이 실제 사격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분 이 추리에 동의합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5월 24일 제11공수여단이 광주에 배치되어 있다가 인근 비행장으로 철수를 합니다. 그때 옷을 남노하게 입었어요. 그런데 그 길목을 지키고 있던 이 교도대입니다. 상무대에 근무를 하던 이 교도대 보병학교입니다. 보병학교의 교도대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매복을 하고 있다가 저 밑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남노한 옷을 입고 보니까 아 이거는 폭도다. 폭도가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구나 해가지고 그 공수 11여단을 향해서 집중 사격을 했습니다. 여기서 11명이 죽었습니다. 아군을 쏘아서 11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공격을 당한 이 11공수여단장은 103 항공대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헬기를 출동시켜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을 쏴라 했는데 와보니까 군인이에요. 교도되니까 못 쏩니다 했어요. 그래도 쏴라 하니까 틀림없습니다. 이거 아군입니다. 아군 해가지고 안 쏜 겁니다. 이걸 소개하면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리하는 게 정상이죠. 즉 지휘관이 사격 명령을 내렸다가도 조종사가 현장에 가보니까 아니라고 하면은 그 사격 명령을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 거두어 들였구나. 따라서 사격 명령은 없었다는 말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국방부 특조위는 어떤 식으로 추리를 하냐면은 그때 만약 교도대가 아니구나 시민이었으면 쐈을 것이다.
그게 무슨 억지입니까? 시민이었으면 쐈을 것이다. 왜 시민이면 쏘죠? 시민들이 중무장을 해가지고 헬리콥터를 향해서 쏘면 몰라도 비무장한 시민인데 왜 쏘겠습니까? 그 뒤에 나오지만은 조종사들이 사격 명령을 받고도 현장에 출동해 보니까 시민들이 있는 데서 쏘았다가는 대량 참사가 날 것 같다 해서 안 쏩니다. 그런데도 사격 명령을 거부한 그 사례를 가지고 사격 명령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니까 이 특조위가 동원하는 이 추리는 이 영화 시나리오나 추리 소설에도 맞지 않는, 그야말로 이거는 논리학의 기초도 안 돼 있는 이런 억지를 가지고 문제는 국군을 국가기관이 학살 집단으로 만들었다는 이 가공할 사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혹시 이걸 가지고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정말 국가적 불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판을 할 때 판사가 이 조종사들을 불러가지고 신문을 하면은 바로 나올 겁니다. 자,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하냐? 이 조종사들 이야기만 들어보면 돼요. 조종사들.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은 적어도 조종사 중에서 내가 쏘았다는 사람의 증언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쏘았다. 그 투입된 사람이 수십 명의 조종사가 있습니다. 다 조사를 해가지고 내가 쏘았다는 자백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30년 전이나 약 20년 전이군요. 2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당시에 출동했던 조종사들은 전원일치로 우리는 쏘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재조사에서도 이분들이 20여 년 전의 이야기를 그대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을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26일) 국방부 특조위가 당시 제31 항공단 506 항공대대 작전과장을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전입니다. 최모로 되어 있습니다. 작전과장이니까 계급이 한 중령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증언을 합니다. 정모 사단장이 나한테 대뜸 사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사격할 수 있는 준비가 바로 되어 있다고 이랬더니 그러면 다리만 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 쏩니다. 한 번 당기면 2,000발이 나갑니다. 꽉 당기면 4,000발 나갑니다. 엎드리는데 비행기로 4,000발씩 쏴가지고 다리 맞춘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다 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계획하는 사람들이 미리 사격 지침을 내릴 수는 있지만은 비행기에서 총 쏘면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조종사면 다 알아요.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불가능한 얘기인 거고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지.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정 사단장에게 이야기했더니 당신도, 그러니까 정 사단장도 꼼짝 못했지. 그건 안 쏘았다는 겁니다. 하도 엉뚱한 주문을 하게 안 쏘았다는 거예요. 또 한 분, 또 한 사람의 조종사 증언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모 중령 2017년 12월 29일 인터뷰를 한 녹취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시 31 항공단 506 항공대 대장이었습니다. 조종사입니다. 광주 시내에 있는 내천자입니다. 천에 무력 시위를 하라.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그거 하려면은 장명을 달라고 그랬어요. 작전 명령을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끄집어내 착 찢어서 거기에 적극 출격해서 제압할 것 하고
사인 착착착 해가지고 날 주더라고. 내가 못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흥분을 해가지고, 그 양반은 장군이에요. 나는 육군 중령입니다. 감히 그것도 작전 지역에서 작전 주무 참모인데 지시하는 거를 내가 딱 잘라서 못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화 안 나겠어요? 나라도 때려 죽이고 싶지. 영창에 집어넣고 싶지만 사안이 사안이에요. 내가 진정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고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어요. 2.75인치 로켓을 천에다가 쏘면 수심이 깊은 데는 조비탄이 세지고 얕은 데는 파편이 된다고. 튀는데 럭비공 튀듯이 방향이 없어요. 산발적으로 튀어요. 7.62mm 기관총도 마찬가지야. 기관창도 쏘면 깊은 물에는 조비가 생겨서 튄다고. 그런데 개울가에 있는 집들이 전부 다 민가야. 한두 집도 아니고 줄줄이 쭉 늘어서 있는 그 집에 파편이 튀어 들어가 사상자가 났다? 그러면 계엄군이 선량한 시민 기총사격해가지고 사살했다는 게 불보듯 뻔하게 보도가 된다. 그때 어떻게 책임질래?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하고 하지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격을 안 했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명령을 받은 것은 시민들을 쏘라는 게 아니고 위협 사격을 하되 광주 시내에 있는 개천에다가 하천에다가 쏘라. 근데 하천도 안 된다. 하천에 쏘았다가는 그 파편이 옆에 민가에 튀어가지고 부상자 또는 사망자가 생길 수 있다. 하천에 쏘라는 것도 안 쏘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을 향해서 쏘라는 걸 이 사람들이 쏘겠습니까? 이 5.18 특조위는 코브라 헬기가 발칸포를 1,500발을 수령했으므로 코브라 헬기에서 발칸포를 사격했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발칸포가 뭐라는 건지 이거 모르고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발칸포는 분당 750발 정도가 나가는데 장갑차를 상대로, 그러니까 준 탱크를 상대로 싸우는 화기니까 이게 기관포입니다. 기관포. 여기에 대해서 차소령 당시 31 항공단 103 항공대대 조종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주천 사격 지시에 대해서 난 전혀 몰라서 전혀 들은 적은 없음. 서면자로 내려와도 코브라 20mm가 얼마나 무시한 화력인데 나도 국민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격한다 생각도 못했지. 그 코브라가 사격했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야.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민들에게 코브라가 발칸포를 쏘았다면은 그 자리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죽는다. 그것이 언론에 보도될 것이고, 그때 수십 명의 외국 기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썼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안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사람, 최모모 31 항공단 506 항공대대 작전과장은 작년 12월 26일 특조위 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발칸이 어떤 총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발칸은 총이 아니라 포야. 포하고 총하고는 개념이 틀려. 포는 날아간 게 터져. 총은 그냥 뚫고 들어가는 게 총이야. 발칸포가 예를 들어서 맞았다 어디 땅에, 그것은 상상을 초월한 사람이 죽어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다고 해도 이렇게 목청을 높이면서 안 쐈다고 했는데 단 한 사람, 어느 조종사도 쐈다는 사람이 없어요. 발포 명령은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내렸지만 조종사들이 다 반대해서 안 쏘았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거짓말 한다고 치부를 하고, 그러면은 발칸포가 떨어진 흔적을 찾든지, 아니면 그때 총 맞은 사람을 찾든지, 아니면 치료한 의사를 찾든지 해야 될 텐데 그것도 하지 않고 조종사들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헬기 사격은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일이 21세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백주의 암흑이라고 그럽니다. 대낮이 깜깜하다 그럽니다.
민주사회, 법치국가, 문명세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요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가 28분이나 되는데 너무 길어졌습니다. 다음에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제 2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